안녕하세요. 2025년 8월 12일 아침 뉴스들 저희가 오늘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국내 정치부터 국제 관계, 경제, 또 사회 이슈까지 좀 다양한 내용들이 있네요. 네, 이 소식들 속에서 지금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 핵심을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먼저 국내 정치 소식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앞두고 첫 특별 사면을 했어요. 명단을 보면 조국 전 대표, 윤미향 전 의원 이런 분들이 포함됐는데 정치권 반응은 좀 엇갈리네요.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 네, 그 광복절 특사라는 게 항상 상징성이 크죠. 이번 사면 대상이랑 정치권 반응을 보면 현 정부가 내세우는 통합 메시지하고 실제 정치 상황 사이에 좀 간극이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시점이나 대상,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네요. 그렇군요. 그런 정치적 논란하고 또 맞물려서 김건희 여사 소식도 있네요.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직접 나온다고 하고요. 대기 장소도 바뀔 수 있다고요. 한편에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고, 와, 이거 전직 대통령하고 영부인 관련 사법 절차가 동시에 좀 이례적인데요. 그렇죠. 상당히 이례적이고 아무래도 현 국정 운영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면 결국 국정 동력이 좀 분산될 수 있거든요. 특히 그 내란 혐의 재판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 방해가 있었냐, 이런 쪽으로 수사 초점이 옮겨가면서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. 정말 복잡하네요. 여기에 또 이춘석 전 덥사위원장 주식 참여 거래 의혹으로 압수수색, 출국 금지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 전환기 씨 징계 얘기도 있고요. 정치권 전체가 좀 어수선한 느낌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국내 상황 속에서 해외는 어떤가? 특히 우리 경제랑 관련된 소식들 좀 보죠.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정상이랑 만나서 2030년까지 교역액을 1,5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고요? 이거 엄청난 규모인데요.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될까요? 네, 1,500억 달러.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요. 그 배경에는 역시 아세안 시장, 특히 베트남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. 단순히 교역액만 늘리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현지 시장 진출을 더 넓힐 기회가 될 수 있겠죠. 물론 현지 규제라든가 경쟁 심화 같은 건 당연히 고려해야 할 과제고요.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일중 농업장관 회의가 7년 만에 열렸다는 겁니다. 식량 안보 협력을 얘기했다는데 이것도 주목할 만하죠. 네, 경제 협력 분위기도 있는데 좀 걱정되는 지표도 나왔어요. 8월 초 우리 수출이 작년보다 줄었고 특히 대미 수출이 14% 넘게 확 줄었다고요? 이게 상호 관세 영향 때문이라는데 북한은 또 다음 주 한미 연합훈련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고요. 네, 그 대미 수출 급감은 아무래도 미국이 건 상호 관세의 좀 직접적인 결과로 봐야겠죠. 무역 불균형 해소한다는 명분인데 특정 품목의 관세를 높게 매기니까 우리 주력 품목들이 바로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. 미 재무장관이 관세 철폐 조건으로 불균형 해소를 또 언급했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겁니다. 면밀히 봐야죠. 북한 반응은 예상 가능한 패턴이긴 한데 그래도 긴장 관리는 계속 필요하고요.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한 거랑 또 동시에 워싱턴 DC에 군대 동원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시사한 것도 참 복잡한 국제 정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정치, 경제 외에 다른 사회 소식들도 좀 있었죠. 중국인 2명 살해 혐의 받는 차철남, 이 사람이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했다는 소식. 그리고 광주에서는 또 일본 변호사 사칭해서 폭파 협박하는 일이 또 있었고,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또 서비스 장애가 있었네요. 남부지방은 비도 많이 오고요. 이런 사건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묶어서 보면 글쎄요, 우리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나 시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예스24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꾸 서비스 장애를 겪는 건 단순 기술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. 디지털 사회의 기반 시설, 또 신뢰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셈이니까요. 우리 사회의 여러 면에서 좀 안정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쭉 짚어본 뉴스들을 보면 안으로는 과거 정권 관련 사법 문제랑 현 정부의 정치적 결정들이 계속 맞물리고 있고 밖으로는 또 미국과의 무역 문제,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, 북한 문제
이런 경제 안보 이슈가 정말 복합적으로 얽혀 돌아가고 있네요. 맞습니다. 국내 정치 안정이라는 과제랑 또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이 두 가지 큰 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. 경제 지표 변화는 뭐 계속 주시해야 할 핵심 변수고요. 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. 여러 정치 현안과 경제 압박 속에서 단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걸로 예상하시나요? 특히 산적한 국내 문제 해결과 또 급변하는 국제관계 관리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좀 지혜로운 균형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